오늘 모신 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 홍콩 증시도 급락하면서 무너졌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에서만 9천억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물 매도도 1조 이상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아주 2.5% 양시장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종목 상승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2,400개 종목 내에서 시가총액 100위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때 빨간 빛을 보였던 종목이 5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KT, SK텔레콤, 그다음에 몇몇 작은 종목들이 이제 빨간색이었고요. 전체의 종목으로 다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이후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 시장의 경우에 말씀을 드릴 때 투기적 세력이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교란시키는 하락에 의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고, 홍콩 시장도 오늘 일부 하락을 했고, 대만 시장도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와 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연초에서부터 주가 하락했던 것은 거의 유사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하락의 폭을 판단했을 때 어제 대만 시장 같은 경우 1%, 오늘도 1%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그 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투기 세력에 의한 과도한 시장 하락에 대한 내용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으로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오늘 아마 공포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선물과 현물을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네. 시장을 하방으로 강하게 보고 있다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오늘 매매 동향에서의 선물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과 이제 파생에 대한 매매에 대한 데이터이거든요. 최근에 1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략 파생 시장에서 5조 원 정도의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최근까지 해서는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방향성을 가진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2조 2천억 매수를 했던 것은 삼성전자 블락딜러와 관련된 물량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오늘 9천억이 예상보다도 최근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대비해서 예상보다도 큰 폭의 매도 규모였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최근 내에서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추세선상에서의 흐름이 깨어지는 현상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에 있는 일부 물량의 로스컨 물량, 그리고 손절매 물량들이 오늘 출회가 됐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대형주들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4%, 3% 이런 하락 폭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자체를 하방으로 절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서 매도를 감행했던 부분보다는 로스컷에 대한 물량이 출회되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최근 5조 원 규모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점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이제 기간 상황 하에서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보여줬던 시점이 지난 9월에도 한번 있었고요. 이때에도 한 4조 한 5천억 정도 시장에서 매도가 나온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조 5천억을 넘어서 5조 원 정도 그 물량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식 현물 시장에서 매매하는 외국인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선물 위주의 거래를 하는 외국인이 전혀 별개의 집단입니다. 파생상품에서 선물 거래를 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투기적 거래를 위주로 하는 단기적 그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풀었다 하는 그 집단이고요. 주식은 조금은 좀 롱텀하게 가져가는 흐름에서 손절 지점이 오기 전까지는 흐름을 보고 판단해서 가져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매매 형태는 전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과거 흐름을 이제 예측해 볼 때 지난 9월에도 그렇고 지난 2월에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에 집중적인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을 때 대략 전체 규모에서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시장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 전반의 그 매도 규모 측면에서 거의 시장의 매도 규모의 그 한계치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으로 과거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오늘까지 해서 한 5조 원 정도 막판에 선물 매도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장중에 1조 3천억까지 증가했다가 종가 기준에서 1조 원 정도로 조금 감소를 시켰는데요.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시장 교란 형태에서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마지막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에서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저렇게 1조 이상씩 서로 막 내다 던질 정도로 네. 지금 증시에 그 떠오르고 있는 악재가 있나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한데요. 북한하고의 문제 우리는 근데 항상 이제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살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했죠. 이번에는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외적인 측면에서는 대북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시장에서만큼은 최근에 빅텍이라는 그 전쟁 관련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종목의 주가가 어제 오늘 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10%대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장중에 20%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분위기만큼은 이제 대북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하락 원인이 대북 리스크이든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이든 일단 지금 시점에서의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은 일정 추세를 붕괴시키고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요거 같이 보시면서 지금 장에 굉장히 그 불안하고 시장에 대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종가 수준에서의 그 봉의 위치는 기존의 60일 이동 평균선을 장 초반 하회하면서 투매가 나왔고요.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가 가세되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장대 음봉 무려 6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반등 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지금 갈림길입니다. 제가 이전 상태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앞으로의 진행될 시장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종목이든 아니면 시장을 판단하는 지수의 흐름이든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지표들을 일시적으로 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속임수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속임수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의 전조인지를 판단할 때는 지금부터 흐름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시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아마 3월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장대 음봉으로 하회시킨 이후에 바로 회복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속임수 형태에서의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하락이 나타났고 바로의 흐름으로 정상 복귀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깨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주식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동평균선의 추세선을 깼을 때 반등주다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지점에서의 흐름은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지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의 그림을 제가 추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주가가 또는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는 형태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반등을 주겠죠. 반등의 시점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60일 이동평균선 깨고 하루 이틀 지나서 반등을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입니다. 그럼 반등을 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는 지점에서의 선택지는 반등 준 이후의 주가가 재차 60일 이동평균선 지점에서 두들겨 맞고 꺾일 때 매도하는 겁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여기가 되겠죠. 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하더라도 이 부근의 지수 하락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수가 추세선을 하회했고 반등 이후에 재차 꺾이는 과정에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하락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속임수의 과정에서의 하회했을 때, 추세를 깼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하회한 이후에 반등을 주죠.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추세선을 복귀하거나 추세선 근처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옆으로 버티면서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속임수 후에 다시 가기 위한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종목 움직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의 시장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서의 흐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흔들림 과정, 추세선 선상에서의 대반등 이후에 흔들림 과정이 추가 매수 관점의 지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의 종목에 대한 포트에 대한 전략을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오늘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정도에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후에 반등을 주는 상황이 진행이 되겠죠. 왜? 단기적으로 주가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리바운딩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매도를 할 타임은 이미 놓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을 줄 때 이 반등의 목표치가 대략적으로 지수 상황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2500에서 2520포인트 수준까지의 반등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등 이후에 다시 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이후의 시장은 추세가 하락으로 완전하게 확인되는 진행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최소 30%까지의 줄이는 형태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속임수의 하락 이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정상적인 흐름으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시장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시장에 대한 포트의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의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낙폭이 컸다라고 해서 내일 쫓아가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뇌동하면서 매도를 해야지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항상 동일한 형태의 모습들을 과거에도 항상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종목 간의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에는 종목 간의 차별성이 약간 다르겠죠.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하락할 때에는 어떠한 종목도 하락에 대한 분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총 100위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빨간색을 보인 종목이 5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그간의 관심도가 적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비중 확 줄여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속임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속임수 과정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좀 더 늘리셔도 되는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후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이후의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집중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종목, 섹터 다 무너졌는데 네.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요거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간 시장에서 전혀 안 움직였던 업종을 판단해 보라고 한다면 통신 네트워크 종목들이 최근까지 시장 내에서 정말 안 움직였던 종목이죠. 네. 그런데 통신 네트워크 종목에서의 최근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은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최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시작점은 당연히 연초에 그 이재용 삼성의 부회장이 삼성 글로벌 리서치를 방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6G에 대한 기술을 선점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던져줬고 여기에 따른 통신 네트워크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통신 네트워크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최근에 두드러진 형태에서의 종목이라고 본다면 KMW 비롯해서 관련한 이들 종목들의 통신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차트에서도 같이 보고 계시지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난 거의 한 3년여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줬던 업종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1년도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 내에서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형태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통신주의 흐름은 오늘 고점에서 좀 밀렸고 어제도 고점에서 좀 밀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긴 했지만 이거는 시장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이 흐름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흐름이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으로 판단될 때는 좀 더 지금의 상승 여력을 가져가면서 흐름의 전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신주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완전한 소외 종목의 흐름에서의 내용이었지만 앞으로 시장 내에서 꼭 오늘, 어제 주가 올랐다라고 판단해서 이 해당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치에서 시장의 힘의 중심이 통신주, 네트워크주, 특히 통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과 관련된 밀접한 관계도가 있는 업종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의 관심도가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도 계속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측면에서의 그 종목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대형주들 네. 오히려 대형주들이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소위 빠졌습니다.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동안 또 이 하락장에서 잘 버텼던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 4% 정도. 네, 4%대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잘 버티던 이런 주식들이 무너지는 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는 창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5% 빠졌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5%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카카오도 한 3.5%. 대형주 내에서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오늘 전체 시장에서의 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손절매 물량이 나와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한번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일정 시점에서 지수 바닥권을 찾고 나서 시장은 반등을 주게 되겠죠. 이 반등 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주 내에서도 오늘 하락의 부분, 손절이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냈던 종목들이 이후에 반등해서 가장 빠르게 선도적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일단 해당 종목의 하락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악재가 있었다든가 또는 개별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하락이 진행되면서 이들 물량에 대한 손절매 물량으로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반등치에서는 다시 회복하는 원래의 주가는 아니겠지만
하락의 반등의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하락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보다는 로스컷 물량에 대한 하락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진 그 대형주들 네. 이걸 잘 기억해뒀다가 반등이 시작됐을 때 오히려 이런 쪽들을 좀 봐야 된다. 가장 빠르게 반등을 줄 겁니다.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 그 즉시 반등의 흐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자,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내일 증시 증시가 빠지고 오르고 보합이건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미 뭔가 대응하기는 또 이미 늦었다 이렇게 네. 예,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최근 1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보게 되면 갭이 없었습니다. 갭 하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가가 바닥점을 찍는 과정을 만들어 갈 때 갭이 주게 되면 이 갭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침 시초가에 주가가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밀렸다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일부 플러스권대 또는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다가 장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쭉 밀리는 형태에서의 시장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던 흐름들의 모습이거든요. 미국 시장 자체는 오늘 마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반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조기 금리 인하가 좀 멀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유럽 시장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지수적 측면에서는 보합선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반에 그 금리가 최근에 3.8에서 4.06까지 올라오는 연준 위원들이 또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 매파적 바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로 가고 이러한 전반의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오늘 특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내일장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은 상승, 바로의 반등을 주는 흐름이보다는 미국 시장의 영향 하에서 미국 시장이 안 좋게 끝났을 때 갭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보합권 출발해서 밀리는 형태인데요. 오히려 갭이 나오면 바닥을 찍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안 좋게 끝났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의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오히려 없을 것이다. 갭이 나오면 오히려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내일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